으로 간 시댁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예. 예비 시어머니는 치종일관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과 싱크대를 오가셨어요. 분명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시어머니 혼자 시녀인 것 같았죠. 보다 못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못마땅하다는 듯 헛기침을 하셨어요. 그 소리에 예비 아주버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원래 저게 우리 어머니 역할이에요.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놀라서 예비 시아버지를 봤을 때 그저 예비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국을 말없이 뜨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다시 자리에 앉으려고 하던 그때였죠. 어머니, 저 무말랭이 무침 좀 더 주세요. 그래. 예비 시어머니는 또다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움직이셨고 예비 신랑이 불편했는지 자기 어머니를 자리에 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가져올게요. 아니야. 앉아서 먹어. 네 처될 사람이랑 왔잖아. 네 처만 챙겨. 그래도 그러다 우리 둘 다 혼나. 앉아서 밥 먹어. 뭐도 갖다 줄까? 남편이 안쓰러운 얼굴로 고개를 젓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예비 신랑을 봤고 예비 신랑은 민망한 듯 제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분주히 움직이는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께서 물으셨죠. 그래. 요즘 하는 일은 어떻고? 회사 일은 다 잘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순간 눈에 들어온 물건이 있었어요. 왜 말을 하다 말아? 사람이 말을 또렷하게 해야지. 잠시만요. 저는 다급히 예비 시어머니가 계신 싱크대로 갔어요. 어머니, 제가 좀 도울까요? 그러지 마요. 아직 시집도 안 왔는데 난 원래 집에서 이런 역할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살림은 어머니만 하라는 법이 있나요? 가서 아버님이랑 말씀 나눠요. 어머니, 잠시만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팔목을 붙잡았어요. 내 팔은 왜? 그리고 바로 소매를 걷어보았어요. 내 팔이 왜요? 어머니,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요. 이 팔찌. 그때였어요. 식탁을 쾅 하고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예비 시아버지께서 다가오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분위기 파악가 안 돼? 아버님이야말로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당장 가서 앉아.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런 호통이 통했던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행여 이 집 사람이 된다고 해도 아버님이 호통치신다고 그 말씀을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야? 그럴 거면 내 집안에 시집을 오지 말아야지. 저는 아버님께 시집 오는 게 아니라 제 남편한테 시집 오는 건데요. 시아버지의 눈빛은 아주 매서웠어요.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 앞을 막아서시더라고요. 여보, 아직 처음이라 뭘 몰라서 그래요. 가서 식사 마저 해요. 제가 따끔하게 가르칠게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감싸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비웃으셨죠. 네가 뭔데 내 며느리를 가르쳐? 여보. 회장님. 네? 손님 있을 때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나? 네, 그 회장님. 이내 순응하는 시어머니의 모습도 당황스러웠지만 저를 더 당황하게 한 건 시어머니의 손목에 걸린 팔찌였어요. 어머니, 혹시 손목에 있는 팔찌 어디서 나셨어요? 이 팔찌? 네, 그때였죠. 저를 매섭게 노려보던 시아버지께서 제 팔목을 잡더니 집 밖으로 끌고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예비 신랑이 놀라서 막으려고 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경호 인력이 남편을 포박하더라고요. 자기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를 돌아볼 여력도 없었어요. 저는 예비 시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 다시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 같은 며느리는 내 집에 못 들어와.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감히 내 집안에 기어들어올 생각이면 내 집의 룰을 따라야지. 룰이요? 내가 바로 내 집의 룰이야. 따를 생각이 없으면 두 번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부모도 없는 걸 받아주려 했더니 역시 보고 배운 게 없는 티가 나. 대문이 쾅 하고 닫혔고 순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엄마. 21살 때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났어요. 21살까지 엄마와 살았으니 아주 보고 배운 게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부모가 없다는 서름을 또 한 번 느낀 순간이었어요. 만약 나에게 부모가 있었다면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머리를 길게 길러보신 적이 없어요. 학생 때 사진을 보면 늘 긴 머리시기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는 왜 머리를 안 길러? 머리 길면 일하기 힘들어. 치렁치렁해서는 설거지하는 물에 머리라도 빠져봐라. 그래도 옛날에는 늘 길었던 것 같은데. 20살 넘어서는 늘 그랬지. 너 태어날 쯤 단발로 잘랐어. 왜? 주변에서 애 낳으면 머리카락 거슬린다고 좀 자르라고 하더라고. 고민하다가 인생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 머리야 뭐 너 좀 잘하면 다시 기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까지 왔네. 아빠는 긴 머리 안 좋아했어? 왜 안 좋아해? 그 긴 머리에 반해서 길에서 쫓아온 사람인데. 정말? 진짜 웃기다. 맞다. 근데 결혼 반지는? 그것도 일 때문에 안 끼는 거야? 어? 아. 그런데 결혼 반지 얘기에 엄마의 입이 꾹 닫히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실 즈음에서야 결혼 반지의 행방을 알 수 있었어요. 딸, 엄마 가거든. 보험금 꼭 챙겨. 보험금이라니? 엄마가 생명보험 든 거 있거든. 그거 꼭 받고 지금 사는 집 보증금 빼서 너 살만한 집으로 이사해.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더 오래 살 생각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엄마도 그러고 싶지. 뭐 근데 사람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 그나저나 결혼 반지는 팔지 말걸. 결혼 반지? 결혼 반지는 팔지 말걸 그랬어. 그건 그냥 갖고 있을걸. 우리 딸 줄걸. 일하느라 안 하고 다닌 게 아니라 판 거였어? 미안해. 남겨줄 거라고는 얼마 안 되는 돈뿐이네. 그러나 엄마가 돌아가신 뒤 받은 보험금은 제 생각보다 많았고 덕분에 대학 공부도 마칠 수 있었어요. 취업하고 회사 근처에 방을 얻을 때도 유용하게 썼고요. 엄마는 저에게 남겨준 게 얼마 안 되는 돈뿐이라고 했지만 엄마로선 최선을 다해 저에게 남겨줄 것들을 준비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엄마가 남긴 건 정말 돈만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일기장, 아빠와 주고받은 연애편지, 그리고 학창시절에 여러 흔적이 있었죠. 저는 쫓겨난 예비시댁 때문에 가만히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예비신랑도 붙들려서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가서 엄마의 유품 상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취업 후 이사를 여러 번 다녔더니 엄마의 유품 상자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진짜 미쳤나봐. 어떻게 엄마 상자를... 취업 후 일만 열심히 하다가 예비 신랑을 알게 됐어요. 일하다가 만난 사이라 사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 사이 서로를 인간적으로 서로를 좋아했다 보니 사귄 후 결혼 얘기는 꽤 빠르게 나왔어요.
남편의 집안이 꽤 부잣집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부잣집 아들이었어? 그래서 늘 그렇게 비싼 데만 데리고 간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사느라 좋은 거 먹고 편히 쉬어본 적이 없다며. 이제부터는 내가 해줄게. 하지만 자기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어머니는 내 편이실 거야. 아버님은? 내가 잘 말씀드려볼게.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게 꽤 어필이 될 거야. 그러더니 정말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장모님부터 뵐까? 우리 엄마를? 예비 신랑은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 제 손을 잡고 엄마의 납골당에 들르자고 했어요. 우리 엄마의 사진을 보면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많이 닮았구나? 엄마랑 둘이 돌아다니면 누가 봐도 모녀인 줄 알겠다고 했었어. 감사하다. 이렇게 예쁜 딸도 잘 키워주시고 결국 나한테 보내주신 거잖아. 결혼 허락 아직 못 받았거든. 난 자신 없어. 아버지가 허락 안 하셔도 나는 해. 어머니는 진짜 장담할 수 있어? 어머니는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예비 신랑이 자꾸만 한숨을 쉴 때부터 더 물어야 했던 걸까요? 그때였어요. 저 구석에 엄마의 상자가 보이더라고요. 행여나 겉이 상할까봐 보자기로 묶어둔 기억이 났어요. 여기 있다. 상자를 허겁지겁 열어보니 역시 그게 있더라고요. 그때였죠. 휴대전화 전화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남자친구인가 싶어 액정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누구세요? 나 아까 본 사람인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네, 어머니. 어머, 기억하네요. 당연히 기억하죠. 어머니라고 하시면 될걸. 내가 나를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잘 알 수 없어서요. 혹시 제 남자친구는 어쩌고 있어요? 방에 갇혔어요. 네? 남편이, 아니, 회장님이 경호원들 시키셔서 방에 가둬버리셨어요. 혹시 휴대전화도 뺏겼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죄송해요. 내가 미안하지. 다 나 때문인걸. 미안해요. 이런 걸 보여서.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줘서 집안 분위기를 물렸어요. 그랬겠지. 창피해서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어머님이 창피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님을 신뢰하는 것 같았거든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데 순간 시어머니의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처음 봤을 때부터. 네? 시어머니께서 잠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곧 물으셨죠. 저 일단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내 팔찌를 궁금해했잖아요. 아, 그 팔찌요. 설마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지금 제 눈앞에 있거든요. 저는 엄마의 유품 상자에서 꺼낸 팔찌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지금? 안 돼요. 왔다가는 괜히 아가씨까지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 제가 구할게요. 두 사람? 제 예비 신랑이랑 어머니요. 저는 그 길로 예비 시댁으로 다시 쳐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라고요. 감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기어들어와? 문은 열어주시던데요? 배짱 하나는 좋다 싶어서 열어줬다. 대체 뭐야?
제 예비 신랑 풀어주세요. 내 아들이야. 내 마음이다. 제 예비 신랑이에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고요. 아직은 아니지. 네 말 맞다나. 네. 그래도 저한테도 그 사람을 볼 자격은 있어요. 별 헛소리를 다 듣겠네. 넌 볼 자격이 없어. 내 룰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꼭 시녀처럼 서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와서 앉으세요. 어? 앉길 어디 앉아? 앉으세요, 어머니. 앉지 말래도 너 자꾸 기어오를래? 여긴 내 집이야. 제 남편의 어머니예요. 결혼하게 말했는데 예비 시아버지께서 또 비웃으시더라고요. 네 남편의 어머니. 내가 네 남편의 아버지야. 네, 압니다. 아버님은 아버지, 어머님은... 시녀. 네? 그때였어요. 어디 있었던 건지 손에 와인잔을 든 예비 시아주버니까지 합류하더라고요. 아, 우리 예비제주씨.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라고요? 아주버니, 날 아주버니라고 부르는 걸 보니 아직 우리 집에 시집 올 생각은 있는 모양인데. 잘 들어요. 저 여자는 표면적으로만 어머니, 예쁘장한 얼굴로 우리 어머니 자리를 꿰찬 우리 집 시녀예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자기 두 손을 꼭 잡은 채 덜덜 떨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로워서 품은 여자라고요. 예쁘고 만만하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시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버니의 친어머니는 아니란 뜻이에요? 재수씨 남편 될 사람 친어머니도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들이에요. 네? 아,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한때는 저 여자 미모에 꽂히셔서 호적에까지 올리시긴 했지만 재산 상속은 안 받기로 각서까지 다 썼어요. 그냥 호적상 어머니고 행사도 같이 다니고 하시니까 호칭은 어머니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시누라뇨. 뭐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 그냥 재수씨도 남들 볼 때만 어머니라고 하면 된다고요. 아, 집에서는 늘 저렇게 살아요. 그게 저 여자의 자리고 당연한 거니까. 기가 차서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유품 상자에서 꺼낸 팔찌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비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니가 팔찌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건 저 사람 팔에 늘 차고 다니는 팔찌인데. 그러게요. 그 싸구려 팔찌. 아, 설마 저 여자가 줬어요? 이제 자기 며느리 될 거니까 뭐 지방 가보라고 속이기라도 하던가요? 그럴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도 고개를 들어 제가 가진 팔찌를 보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놀란 눈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아가, 너 이걸 어떻게... 그러면서 소매를 거두시는데 정말 똑같은 팔찌였어요. 정말 똑같네요. 오래전 거라 요즘은 이런 디자인이 거의 없지. 저희 엄마 거예요. 세상에,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낯이 익더라니. 그랬어요? 이상하게 정이 가더라고. 이제 말 놓으셨네요. 감사해요. 지금 못 들어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감동적인 조우도 잠시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깟 팔찌가 뭐라고? 지금 그러려고 내 집에 왔어? 다시 기어 들어왔으면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님의 룰에 잘 따르겠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오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야지. 제가요? 그럼 내가 빈이야? 저 그래서 온 거 아닌데요? 두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두 사람이라니. 여기 계신 우리 엄마의 하나뿐인 친구랑 제 남편이요. 저 여자가
네 어머니의 하나뿐인 친구라고? 겨우 팔찌 하나로? 겨우 팔찌 하나 아니에요. 집에 두 분이 주고받은 우정편지가 있거든요. 이 팔찌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쓴 편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엄마의 과거를 기억하는 분이시니까요. 넌 또 뭐라고? 그런다고 저 여자 신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이 무슨 신분사회인가요? 신분이 어딨어요? 우리 집엔 있다. 그게 내 집 룰이야. 예쁘다고 졸졸 쫓아다니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신유라고요? 저는 아까 아주버니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아내로 호적에까지 올리셨을까. 뭐? 예비 시아버지께서 크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꼭 전국을 찔린 사람처럼요. 우리 어머니 진짜 예쁘죠? 그래서 아무도 못 채가게 아버님 호적에 아내로 묶어두신 거 맞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한 침대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올려준 거지. 아주버니가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아버님도 차마 좋아하는 티도 못 내고 마음껏 사랑해주지도 못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시아버지가 당황한 사이 시아주버니가 버럭 화를 냈어요. 재수 씨가 뭘 안다고 이래요? 그냥 알 것 같은데요? 지금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벌개져서는 엄마 일은 애 같은 표정을 지으시잖아요. 이봐요. 아주버니가 그러고 있으니 아버님도 대놓고는 좋아하지 못하셨겠죠. 그러니 이 핑계 저 핑계로 부부로만 묶어두신 걸 거고요. 아빠, 설마 진짜예요? 아니죠. 저 여자가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바로 진짜가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잠시 고민하던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일절 상속받지 못하게 해뒀잖아.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는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아니라 엄마가 가장 소중해야죠. 네 엄마는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다 갔어. 너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원래도 지병이 있었어. 결혼 전에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결혼하셨다는 건 진짜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정략. 예? 정략 결혼이었어. 집안에서 맺어준 사람이었는데 자기 마음에 찔렸는지 나한테 그러더라. 어쩌면 자기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결혼 무르고 다른 여자랑 하라고. 시아주버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나는 상관이 없었어. 그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지금 우리 회사는 엄마 집안에 도움이 필요했거든. 그 집안에서 주식을 꽤 보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랑 없는 결혼을 하셨다고요?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나는 자랑이 뭔지 잘 몰랐어. 그냥 결혼할 때 됐으니 이왕이면 집안에 도움이 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저 여자를 진짜 사랑하기라도 한다고요? 시아버지께서 차마 시어머니의 눈을 못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시아주버니를 타이르셨어요. 회장님, 혈압약 드셔야 해. 너무 몰아세우지 마. 고혈압 있으신 거 알잖아. 시아주버니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보다 우리 아버지 위하는 척하지 말아요. 당신 돈 보고 이러는 거잖아. 결혼 전 재산은 상속 못 받아도 결혼 후 재산은 상속 받을 수 있으니까. 진정하고 새 식구 보는 앞에서 이러지 마.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저 여자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재수씨 될 사람이야. 예의를 갖춰. 당신이 뭔데 날 가르쳐? 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난 네 엄마였으니까. 당신이 무슨 내 엄마야? 당신은 그냥 우리 집안 시녀지. 엄마 잃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다르릉거리던 너를 참 안쓰러워했어. 착하고 순하던 네 동생이랑 달리 너는 여린 몸과 마음으로 참 오래도 아팠지. 그래서 어쩌면 네가 나한테는 더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도 같아. 거짓말. 아버지한테 가장 소중한 건 너희들이 맞아. 아버지가 나랑 혼인신고하자고 하시면서 그러셨어. 미안하지만 자네 자식은 못 낳는다고. 회장님한테 아들 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 나도 알겠다고 했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네 눈치 보면서 나한테 못되시게 구는 것도 다 이해하며 살았어. 가사 도우미 주제에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다들 그러더라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 좋은 옷 한 벌 못 입고 살던 내가 너희 아버지 만나서 좋은 옷 입고 사모님 소리 듣고 살잖아. 비록 너랑 네 아버지한테는 시녀 취급받지만. 여보, 회장님, 진짜 죄송한데 저 이제 못하겠어요.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 들린 팔찌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셨어요. 내 친구 딸이라잖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내 친구 딸. 그 친구가 세상 떠났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살아있었다면 제가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 혼냈을 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인데 왜 그런 취급받고 사느냐. 돈이 다가 아니다. 당신 정말 돈만 보고 나랑 결혼했다는 거야? 저 사모님 병수발만 10년 들었어요. 그 사이 당신이 여러 번 나한테 다가왔을 때도 칼같이 거절했었죠. 기억나세요? 시아버지께서 당황하시며 자기 큰아들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왜? 외롭다고 한 번만 같이 있자 그러셨던 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사모님이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시더라. 회장님 좀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너희들도 날 위해 의리 지켜줘서 고맙다. 근데 어차피 나는 갈 사람이고 회장님도 만붙일 사람이 필요할 거다. 이왕이면 내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아들들도 맡기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아버지! 시아주머니의 울부짖음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딴 맘을 먹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잖아. 무려 10년을 독수 공방하며 살았어. 나도 남자다. 더러워서 진짜. 이 녀석이. 임마,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놈이 나한테 더럽다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을 때 아버지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인간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집이고 차고 다 뺏으셔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고요. 내가 너랑 같다는 거냐? 그럼 아니에요? 네 엄마는 그때 이미 시한부였어. 내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살 가망이 아주 적었다고. 무서웠다.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지만 내 아들 둘을 낳은 마누라잖아. 그런 사람이 곧 우리 곁을 떠날 거라고 하니까 무서웠어. 누구라도 옆에 있었으면 했어. 그게 여자라고요? 네 엄마를 극진히도 잘 펴주던 여자였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 꽃처럼 예쁜 여자가 아픈 네 엄마 오줌 똥 다 받아내고 우리도 못하는 걸 대신해줬어. 너도 알잖아. 시아주버니도 이번에는 어떤 대꾸도 못하시더라고요. 네 동생은 어려서 기억도 못하지만 너야말로 기억하잖아. 그런데도 어쩜 그렇게 네 동생보다 새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도 그러셨다고요?
그럼 어떡해? 나한테는 너희들이 더 중요한데. 네 마음이 언젠가는 열릴 거라고 믿었다. 꼭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제 핑계 대지 마세요. 아버지도 저 여자를 시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냥 시녀라고 생각했으면 아내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게 했겠니? 다 저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이혼당하긴 싫으신가 봐요. 그래, 싫어. 난 이제 저 사람 없으면 못 산다. 아버지! 그러니까 집 돌려줄 테니 네가 나가 살아. 네? 여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고 내가 다 바로 잡을게.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죄송해요. 저 다른 거 안 바라요.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 한 채만 해주시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건 제가 벌어서 살게요. 그래도 그간 아이들 키우고 당신 보필도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빈손으로 나갈게요. 그렇다고 해도 나가고 싶어요. 내 친구 딸한테 창피해서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여보, 그러지 마.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1순위인 아들들 손잡고 사시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시어머니를 좀 도와야겠더라고요. 일단 제 남편은 방에 있는 거니까 우리 엄마 친구분부터 구해야겠네요. 어머니, 가요. 저희 집으로 가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하자 시아버지께서 달려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여보, 어디가? 나만 두고 가면 안 되지. 사랑하는 아들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그 집을 나오셨고 제 차에 타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어요. 저는 티슈를 건네며 물었어요. 왜 우세요? 사실은 어머니도 마음이 안 편하신 거죠? 20년을 내가 돌본 사람들이니까.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날 보는데 갑자기 네 엄마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간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어차피 이 집 떠나면 갈 데도 없고 이게 내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살았는데 널 본 순간부터 알았어. 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내 등짝을 내리쳤겠구나 하고. 맞아요. 아무리 마음 아프셔도 이대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갈 데가 없었는데 고맙다. 저도 감사해요. 우리 엄마 친구분을 만나다니. 엄마 보내고 늘 마음 한쪽이 텅 빈 것만 같았는데 이제야 뭔가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나도 그래. 늘 혼자라고 생각했고 저 집 아니면 내 집은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잃어버렸던 기억이 다 살아났어.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었어요. 쌓인 설거지는 기본, 엄마 유품 상자를 찾겠다고 집안을 온통 들쑤셔 놓은 것도 한몫했죠. 순간 화장실에 대충 벗어둔 속옷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 잠시만요. 저는 냉큼 화장실로 달려가 제 속옷을 치웠어요. 문제는 화장실 바닥에 수북이 쌓인 제 머리카락이었죠. 급한 대로 샤워기로 전체를 뿌린 뒤 머리카락도 집어서 버렸어요. 그런 뒤 턱까지 찬 숨을 고르며 거실로 나왔죠. 어머니!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옷 좀 편하게 갈아입어. 나한테 이 정도 설거지는 식은 죽 먹기야.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손님이신데. 네 엄마 친구인데 어떻게 손님이야? 최소한 못해도
이모뻘은 되지? 어머니, 오늘 고생 많았잖아. 옷 좀 편하게 입고 좀 씻고. 저녁은 먹었어? 아, 그게 나도 못 먹었어. 냉장고 보니까 그래도 식재료가 다 있더라. 엄마가 당부하신 게 있어서요. 밥은 웬만하면 집에서 해 먹으라고요. 일하면 늘 밖에서 사 먹을 텐데 집에서라도 내 손으로 밥 해 먹을 줄은 알아야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내 친구답네. 오늘은 내가 해줄 테니까 씻고 나와. 그리고 나도 좀 편한 옷 좀 줄 수 있니? 그러지 말고 어머니 먼저 씻으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제 등을 떠미셨어요. 집주인님, 당분간 제가 신세를 좀 질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씻고 편하게 갈아입고 나오세요. 결국 마지못해 시키시는 대로 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 뚝딱 한 끼를 만드셨더라고요. 어서 와서 먹어. 어머니, 된장찌개 레시피가 우리 엄마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내용물도 비슷하고. 우리 고향 친구잖아. 같은 고등학교 출신. 아, 그래서 입맛이 똑같을걸? 저는 허겁지겁 시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맛봤어요. 정말 엄마가 끓여주던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비슷해요. 그래? 저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해요. 엄마 된장찌개 늘 그리웠는데. 앞으로는 내가 끓여줄게. 똑같이는 아니어도 비슷하게는 가능해. 말이 비슷한 거지. 사실 거의 똑같아요. 다행이네. 엄마 많이 보고 싶지? 나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딸인 너는 오죽하겠니? 20살 때까지 내 인생의 가족은 엄마밖에 없었으니까요. 아파서 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남편 생일이라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동창을 만났어. 그때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하도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 어머, 그런 자상한 면도 있으세요? 결혼 전까지는 꽤 자상했어. 근데 큰애가 워낙 나를 싫어했다 보니 그때 걔가 사춘기였거든. 애 삐뚤어질까봐 전전긍긍하셨지. 덩달아 나도 전전긍긍하게 됐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나는 객식구였다가 그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라 더 그랬어.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나 혼자 살 작은 집 한 채만 해달라니까. 그것도 싫은 건가? 사실 아까 인사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어머니를 진짜 시녀 취급하시는 건가 했는데 어쩌면 아버님 말씀이 진심일 순 있겠어요. 진심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어. 아들 눈치 보느라. 제 예비신랑은 정말 잘 따랐던 거예요. 둘째는 초등학교 다닐 때 나랑 만났지. 내가 한 번씩 구석에 숨어서 울고 있으면 꼭 티슈를 꺼내 들고 나한테 왔어. 왜 우셨는데요? 첫째가 워낙 말을 안 듣기도 했고 어떤 날은 나한테 심한 욕도 했거든. 남편도 애 삐뚤어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내 멋대로 가르칠 수도 없었어. 근데 그냥 가르쳤어야 했나봐. 그래도 제 예비신랑은 어머니를 잘 따랐다니 다행이네요. 잘 따랐다 뿐이야. 진짜 착한 애였지. 내가 그걸 모르면 누가 알겠어. 저녁은 줬을까요? 줬을 텐데 잘 먹었을까 싶어. 어릴 때부터 제 아빠나 형한테 혼나고 오면 내가 늘 달걀 넣고 간장 비빔밥을 해줬거든. 내가 해먹여야 하는데. 이 와중에도 아들이 마음에 걸리세요? 걸리다마다 네 남편만 걸리는 게 아니라 큰애도. 네? 어머니를 시녀 취급하는데도요?
어릴 때 낳아주신 엄마를 잃었잖아. 걔도 상처가 많아서 그래.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어머니를 신의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다 받아주지 말아야 했는데 그때는 나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일단은 사랑으로 감싸자. 엄마 잃은 아이들이니까 무조건 감싸자. 그러면서 사랑의 증거로 보답하는 게 잘못이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니? 나도 죄인이야. 재혼을 좀 천천히 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회장님이 서두르시는데 내가 끌려갔어. 좀 더 버틸 걸 그랬어. 큰애 마음이 좀 더 정리가 될 때까지 버텨야 했는데 아버님이 서두르신 거잖아요. 그러더라고. 그거 하나는 자기 욕심껏 하시더니 그 후로는 큰아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셨지. 나빠요. 그러니까 말이다. 그럴 거면 결혼하자고 하지 말든가.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고 그렇게 그날의 슬픈 마음을 조금씩 씻어냈던 것 같아요. 둘 다 파자마 차림으로 엄마의 유품 상자 앞에 마주 앉았을 때는 다시 울기도 했어요. 이걸 다 갖고 있었네. 나는 하도 사는 게 팍팍해서 네 엄마와 추억의 물건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거든. 두 분 사진도 있어요.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네. 이때만 해도 참 예뻤는데 둘 다 꿈도 많고 웃기도 잘 웃고. 어머니 지금도 예쁘세요. 학창시절에 인기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없진 않았지? 그런데 왜 그중에 골라서 시집 안 가셨어요? 내가 네 문학소녀였거든. 네? 문학소녀라 결혼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어. 결국 애 둘 딸린 남자한테 시집갈 줄 알았으면 일찍 총각이랑 해버릴걸. 그렇지? 우리 엄마 친구를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또 제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도 좋고요. 네 남편 입장은 그렇다 쳐도 너는 왜? 제 시어머니가 돼주시는 거잖아요. 나 이혼한데도? 진짜 하시려고요? 제가 못 믿겠다는 듯이 묻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 내미셨어요. 너도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우리 엄마의 유품과 똑같은 팔찌를 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요, 아빠 돌아가신 뒤로는 좋아하던 긴 머리도 싹둑 자르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 하나를 끼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늘 이 팔찌를 하고 다니셨어요. 정말? 네. 그 팔찌에 대해서 물으니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유품 상자에 차곡차곡 저한테 물려줄 추억들을 쌓아두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쩐지 어머니는 우리 엄마랑 똑 닮으신 분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정성 들인 사람, 물건, 그 어떤 것도 못 버릴걸요? 사는 데 치여서 잃어버릴 순 있어도 대신 다른 것에 정성을 들이며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 예비 시댁 식구들일 거고요. 이혼할 거야. 어머니께서 정말 이혼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도울게요. 아는 변호사도 소개해드리고 남자친구랑 연락 닿는 대로 힘을 합쳐볼게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참에 바로잡을 건 확실히 바로잡고 가자는 거죠? 응?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께 나름의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더 자신 있게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간 시어머니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 협상이란 바로
여보, 꼭두 새벽부터 누군가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기에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인터폰 화면을 보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어쩌면 좋니? 이 사람. 결국 우리는 문을 열어드렸고 시아버지는 냉큼 달려들어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보, 내가 그 녀석 내쫓았어. 집 얻어서 내보냈어. 그런다고 날 무시하던 버릇이 사라져요? 20년을 그러던 녀석이에요. 엄마라는 소리도 사람들 앞에서나 겨우 어머니 했지. 제 앞에서는 늘 저기요, 이봐요. 그러던 애예요.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저한테 말하기 싫어서 일하던 아주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하던 애라고요. 걔한테 나는 신유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당신도 동조했고요. 여보, 이혼해요. 작은 집 한 채 정도는 솔직히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 작은 집이 뭐야. 그 큰 집도 해줄 수 있고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돈도 줄 수 있어. 말만 그런 거 아니야. 나 당신 앞으로 건물도 샀어. 네? 5년 전에 사준 건데 지금 값이 꽤 올랐어. 내 명의도 아니잖아요. 당신 명의야. 그간 세금 같은 것도 다 내가 관리했고. 그런 얘기를 왜 이제 하는데요? 당신이 이혼한다면 다 줄 수 있다고, 응?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건지 제 남자친구도 들어오더라고요. 자기야, 자기가 아버님 모시고 온 거야? 아버지가 꼭 가야 한다고 방문을 열어주시더라고. 엄마, 남편이 애틋한 얼굴로 엄마하고 부르는데 시어머니께선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남편이 다가가 시어머니를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그간 고생 많으셨죠? 제가 더 편히 되어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까지 아빠랑 형이랑 의상할까봐. 그래도 늘 뒤에서 내 편이었잖아. 죄송해요. 형이 막말하는 거라도 더 말렸어야 했는데 말해도 듣질 않으니까 저도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둘 다 그랬잖아. 그런 날이면 네가 나랑 맥주 한 캔씩 같이 마셔줬잖니. 나한테는 그게 힐링타임이었어. 최고의 시간이었고. 모자가 서로를 보며 웃는데 그때 알았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단지 낳고 낳지 않고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시아버지께서 슬금슬금 그 사이에 끼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남편은 나잖아.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힘껏 밀어낸 뒤 결국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당황한 듯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대로 사과를 안 하셨잖아요. 응? 사과요. 내가 건물 준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사과요. 그때였어요. 옷을 갈아입으신 시어머니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아가, 같이 가줄래? 네? 네, 잠시만요. 아무래도 지난밤 시어머니의 자존감 수업의 결과물을 볼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섰고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 같이 시댁으로 갔어요. 도착했는데 시아주버니가 이삿짐을 빼고 있더라고요. 시아주버니는 시어머니를 보는 둥 마는 둥 외면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나설 때 같더라고요. 저는 시아주버니 앞으로 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오셨잖아요. 예? 인사하시라고요. 사과도 하시고요. 내가 왜요? 내가 누구 때문에 쫓겨나는데? 당장 안 해요? 무슨 자격으로 이래요? 내 아내 자격. 이번에는 제 남자친구가 바로 나서서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든든한 보호 아래 더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당신은 아직 우리 가족 아니야? 아버님도 이제 어머님 편만 드시겠대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예의를 갖추셔야 가족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 진짜. 갑자기 왜 나타나서 남의 집안 분위기를 흔들고 난리예요? 그럼 가족 다 안 보고 사실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내 며느리.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나랑 네 아버지가 인정한 둘째 며느리야. 그러니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친구는 우리 집 식구 맞아. 그럼 나는요? 너는 이제부터 네가 기다렸지? 네 아버지 나한테 싹싹 빌기로 하셨다. 시어머니께서 돌아보시자 시아버지가 바로 시어머니를 보며 공손하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껏 다 잘못한 것들 평생 사랑으로 갚으며 살게요. 그럼 미안하고 고마워요, 여보. 시아주버니가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뭐야, 그 속죄지. 나 네 어머니한테 잘하면서 살 거다. 이제부터라도 공주 대접하면서 살 거야. 내 아들로 계속 살고 싶으면 이제 그만 고집 부려. 이제 내 1순위는 엄마다. 아버지! 그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사과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하면 받아주더라고, 네 어머니는. 우리는 모두 시아주버니를 보고 있었어요. 한동안의 정막이 지나가고 시아주버니께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노력 해볼게요. 사과요. 아 진짜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라고 하셔야죠. 아 그래요 엄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친엄마를 못 잊어서 그냥 괜히 엄마가 미워서 그랬어요. 시녀라고 했던 거 모욕 줬던 거 다 죄송해요. 아 저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듣기엔 아직 많이 부족한 사과였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못난 아들을 꽉 안아주셨어요. 자존심도 강한 녀석이 용기 냈네. 고마워. 결국 시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왜 이래요?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못된 소리만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야. 오래전에 내 친구가 그랬어. 마음에 뭘 담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혹시 그래, 네 재수씨 어머니.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녔지. 그러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참 많이 줬어. 둘 다 책임감도 강하고 모성애도 뛰어나서 길고양이한테 먹이 주기도 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경쟁적으로 책도 읽었지.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꼭 아이도 같이 키우자고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내 친구 덕분에 이제야 나를 되찾은 것 같아. 죄송해요. 그나저나 이사는 어디로 가려고 한 거야? 아버지가 최대한 멀리 살라고 외국 지사로 보내신다고.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등짝을 내리치시더라고요. 당신 미쳤어요? 애를 어딜 보내요? 여보, 애라니,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까부터 왜 자꾸 어색한 존댓말이에요? 나도 존중의 마음으로 해봤어요. 아무튼 안 돼요. 얘 외국 나가면 밥도 못 먹어요. 20살 때 당신 욕심으로 유학 보냈다가 한 달도 못 버티고 돌아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도 당신은 힘들게 하니까. 내가 진짜 힘들었던 건 당신 때문이었어요. 세상 모두가 나더러 15짜리 탐낸 시녀라고 욕해도 당신만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당신은 안 그랬잖아요. 회장님이라고 부르라면서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평생 빌게.
결국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니의 사과로 시댁의 갈등은 봉합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결혼식을 올렸죠. 시어머니께서 어찌나 성대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와 자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었어요. 그러면서 여행 계획도 세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엄마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어떻게 이제야 이렇게 보니? 미안해. 갑자기 집이 쫄딱 망하면서 먹고 사는 게 절박하다 보니 네가 먼저 간 줄도 몰랐어. 그래도 나 너랑 약속 지킬게. 우리 같이 아이 키우자고 했잖아. 내가 네 아이 키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걱정하고 편히 쉬어. 너 사실은 지금도 딸내미 걱정하느라 못 쉬고 있지? 이제 내가 네 몫까지 돌볼게. 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눈물에 저도 같이 울었는데 점점 말씀이 길어지시더라고요. 너 그거 기억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몰래 뭐 먹다가 걸린 날 말이야.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끌고 나와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시겠어요? 아, 오면 좀 어때? 내가 내 친구랑 간만에 수다 좀 떨겠다는데. 사람들이 어머니 귀신 들린 줄 알아요. 얼른 가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우리 엄마 낙골당에 가서 수다를 떠시는 눈치였어요. 우리 엄마도 옆에 앉아 도란도란 수다 떠는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요즘 시어머니를 통해 엄마에게 못다 받은 사랑을 몽땅 받는 중입니다.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들 모녀지간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네 하고 대답한답니다.